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조에서 발표를 맡은 이승주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조를 소개해드리자면 조장이시면서 PPT를 만들어주신 신다은님과 편집을 맡은 이태현 학생, 그리고 대본을 작성하신 송기현님, 마지막으로 발표 및 대본을 같이 만든 저 이승주가 있습니다. 한번 목차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팀 소개를 저희는 했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 등산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등산 활동의 종류 및 분류, 등산 안전 및 필수 관리, 그리고 등산의 효능 1, 2, 3가 있고요. 저희가 갔다 온 이제 진주 비봉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그 외 진주의 산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 처음으로 할 거는 한국 등산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선 원래 아주 아주 오랜 옛날 고조선 시대에는 산이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수양하는 중요한 활동이 되었고, 이제 근대 등산이 도입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서구식 근대 등산이 주로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등산이 대중화되고 발전하면서 하나의 스포츠화, 레저 활동이 되어서 1970년대 이후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등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산 활동의 종류와 분류를 소개해드리자면 등산은 난이도, 계절,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범주의 등산인 산행은 이제 저희가 아는 말 그대로 산을 가거나 산길을 걷는 일체 행위를 포괄하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이 하이킹, 트레킹 이런 것들은 다 산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킹을 보시면 비교적 평탄하고 잘 닦인 길을 따라 걷는 가벼운 산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하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킹은 하이킹보다 조금 넓은 범위의 산행으로 고저차가 있는 길을 장거리로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반이 있는데요. 등반은 이제 암벽, 빙벽, 설벽 등 등산 기술을 요구하는 고난도 산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종주 산행은 산의 능선을 따라 긴 거리를 걸어 여러 봉우리를 넘어가는 산행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등산을 할 때 등산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장비와 필수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장비에는 등산화가 있는데요. 등산화는 발목을 보호하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지형과 경사에 따라 하이컷 또는 미드컷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하이컷과 미드컷이 어떤 것이냐 하면 등산화의 발목 높이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등산화가 발목 위까지 완전히 넘는다면 하이컷, 그게 아니라면 미드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컷이면 발목을 더 잘 보호해주겠지만 확실히 무겁겠죠. 미드컷은 좀 더 가볍지만 덜 보호해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본 장비로는 배낭이 있는데요. 배낭은 이제 산행 시간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당일 산행은 보통 한 20에서 30리터짜리 배낭을 선택해 가시면은 아주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산 스틱이 있습니다. 등산 스틱은 초보자들한테 특히 유용한데요. 등산 스틱을 사용해서 체중을 분산시키거나 무릎 관절을 좀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품에는 내비게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지도, 나침반, GPS 이런 것들인데요. 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은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 물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선크림도 가져가면 좋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타서 따가워질 수도 있고 햇빛이 강해 눈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과 선글라스를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의류가 필요한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서 체온 유지를 위해 여분의 겉옷들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조등이 있는데요. 만약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 어두워졌을 때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챙겨가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다 되어 못 켜는 일이 없도록 추가 배터리도 소지하면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구급 약품이 있는데요. 산을 오르다 보면 나뭇가지나
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일 수 있고 나무 뿌리나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산을 오르다 발을 접질렀을 때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구급 약품 및 물품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화기가 있는데요. 라이터나 성냥, 버너 이런 것들을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산에 고립되었을 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면 좋고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산에서 화기를 다룬다는 것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수리 도구 및 칼을 좀 들고 가면 좋습니다. 이것들 역시 산에서 길을 잃어 고립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생존용품이죠. 그리고 여분의 물은 꼭 챙겨가야 되는데요. 산을 오를 때는 땀을 흘리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꼭 챙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음식도 필요한데요. 여분의 음식 역시도 물과 같은 이유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챙겨가야 됩니다. 여분의 음식에서 추천드리는 물품들은 에너지바와 초코바 같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챙겨가면 좋고요. 그리고 비상용 쉘터, 예를 들어 담요나 비비색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이것들 역시 산에서 길을 잃어 고립되었을 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상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등산의 안전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등산의 효능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체적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근력 강화 및 관절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 발달이 있는데 허벅지나 종아리 등 주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르막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리 근육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발달하는데 정말 좋을 거고요. 균형 감각 및 안전성 향상. 요거는 산은 보통 이제 울퉁불퉁한 길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보행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제 코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 및 대사 촉진이 있는데요. 산은 어찌됐든 오르막을 가는 거기 때문에 걷기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이제 감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인병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 및 혈압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당뇨 이런 것에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효능을 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이제 산을 걷다 보면은 조용하지만 낙엽 소리나 새 소리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티솔 감소 및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길도 이제 복잡하고 올라갈 때는 또 힘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길들을 계속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한 자연 환경을 탐색하면서 뇌가 계속 활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취감 및 자존감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든 일인데 정상을 등반하고 나면은 결국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이룬 것이고 일상의 활력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 및 자존감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생활적 효과가 있는데요. 동행가의 등반자와의 교류 및 협력 경험, 같이 등반하는 사람들과 이제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본인이 도와주다 보면은 결국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잘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만드는 데에는 등산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연과의 교감 및 환경 인식.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산에 오르는 것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쁜 환경을 보면서 이제 이 환경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면서 계절 변화를 관찰하고 환경 감수성 증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다 왔던 비봉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비봉산은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은 산세가 하늘을 나는 봉황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산입니다. 가을에 오르면 단풍이 매우 아름답고 벽오동 나무도 만날 수 있는데, 예로부터 봉황은 이제 벽오동에 깃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정상에서 내려다본 산의 모습이 양쪽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비봉산은 상봉동에 위치한 도심형 산인데요. 고도는 이제 해발 약 138m로 비교적 낮아서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올라가는데 한 2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렸어서 그게 초보자들도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산 코스 및 이동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학교 정문에서 다 같이 모여서 120번 시내버스를 타고 비봉산 근처에 있는 진주여자고등학교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이동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비봉산의 입구에 있는 의곡사가 보입니다. 의곡사를 지나쳐 비봉산 둘레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입구에 비봉산 등산 코스 표지판과 등산 주의사항 편말이 보입니다. 입구 앞에서 팀원들과 다 함께 사진을 찍고 비봉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봉산 정상까지는 꽤나 가파른 길과 계단들이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에 도착한 후 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비봉산 산림욕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 운동기구와 족구장,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도 있어서 이곳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또 내려가다 보면 봉황숲 화장실과 정자가 보일 텐데, 이곳은 일곡사, 비봉산 정상, 그리고 비봉산 별의 별자리로 이어지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비봉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봉황숲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봉황숲 생태공원은 진주시 비봉산 일대에 조성된 공원으로 생태숲과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봉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환경교육과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망관찰원, 생태교육숲, 숲속 놀이교실 등이 있습니다. 진주 비봉산의 벚나무 터널은 봄이 되면 산책로를 따라 벚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환상적인 풍경을 이루는 도심 속 힐링 명소입니다. 봉황교 주차장에서 시작해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과 일곡사 방면 산책로 등 곳곳에서 분홍색 꽃비가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등산, 산책으로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꽃이 거의 없지만 시기를 잘 맞춰가면 이 사진처럼 예쁜 벚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봉산 맨발 황토길이 있습니다. 이 황토길은 길이가 약 500m이며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불면증 개선, 심신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른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가보는 시간, 비봉산 황토길에서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을 함께 쉬어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인근 다른 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외에도 진주에는 다양한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망진산입니다. 고도는 172.4m이고요. 망진산은 저희 학교 쪽에 있는 가자산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정상에 있는 망진산 봉수대에서 바라보는 진주의 전경과 야경은 진주 8경 중 제5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월화산입니다. 고도는 470m이고요. 자연휴양림, 우드랜드가 있고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도가 꽤나 높고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 등산하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산은 선악산입니다. 고도는 135.5m입니다. 선악산은 도심 중앙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선악산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진주 애나길 탐방 코스의 일부로 저희가 걸었던 비봉산과 함께 연결 걸을 수 있습니다. 각 산마다 고도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산행을 선택해 즐길 수 있습니다. PPT에 있는 내용들과 사진들의 출처는 아이스톱 진주시 공식 블로그 브런치식 우리나라 벚꽃 등산 여행지 코스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보고 걸어서 가을의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지 못하고 올랐는데,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 이제 가을 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요즘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벅차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드렸던 등산길처럼 노력하는 것은 힘들지만 다 끝나고 이번 학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많은 걸 했구나 생각하며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한국 등산의 기본 정보와 등산이 주는 다양한 효과, 그리고 비봉산과 주변 산들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등산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시간이 있으시다면 인근의 산을 올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학 컴퓨터 활용 팀 프로젝트 구조의 발표자 이승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